감사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으신 이종원 교수님께서 저보다 더 빠르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과연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좀 걱정은 되는데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는 걸로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과 일본은 상호협력과 연대를 심화하느냐 아니면 갈등과 대립을 계속할 거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일 관계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저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면에 설수록 왜 한국과 일본은 협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당연한 질문을 왜 물어보느냐고 하는데 그 당연한 질문이 의심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협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중국의 부상, 도발하는 북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타이트하게 협력을 해서 한미일 협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하고 일본이 협력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보다 넘어서는 이유가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동질적인 국가이고 같은 운명에 서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동질적이냐? 한국과 일본은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에 있어서의 가장 성숙하고 바람직한 동반자입니다. 동아시아 국가 내에서.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개방적인 국가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결국은 국가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개방적인 질서를 통해서 어떻게 시민들의 이익을 더 보장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려면 국경이라는 것을 강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국경적인 국가관계를 갖다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그러한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질서를 지켜가야 되는 동반자다. 이 반대편에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열린 사회, 국제주의적인 사회의 적은 바로 우리들 내부에 있다. 보통 한국의 한일 관계 문제가 누구냐라고 하면 한국이다, 일본이다 서로 삿대질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적은 바로 한국과 일본 내부에 있는 열린 사회의 적들이다. 국제주의에 대한 적들이 바로 한일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 사회를 제대로 돌아다보는 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왜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해야 되냐? 저는 같은 운명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어떻게 같은 운명체냐? 이종원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는 개방적인 무역 국가를 추구하면서도 군사적인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지역적인 패권 국가가 되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한국과 일본이 선택한 국가 노선은 경제대국으로 클 수 있지만 군사대국이 되지 않겠다는 국제적인 약속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한중일 삼국에서 한국이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한국을 자꾸 의심하고 있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미국하고 중국의 사이에 있는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유명한 장관님께서도 일본과 한국은 동아시아의 장래를 미국과 중국에게만 맡기지 말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인식은 뭐냐? 한중일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을 서로 어디로 갈 건가라고 쳐다보는 게 아니고 더 시야를 넓혀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의 사이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운명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사회의 적들은 폐쇄적인 민족주의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폐쇄주의적인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 문제이고 영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의식에서 보면은 영토도 역사 문제의 일부로 인식이 됩니다. 당연한 귀결입니다. 왜? 식민지의 첫 희생물이 독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문제를 다루면서 어느 한 측에서는 역사 청산을 하자. 우리 역사를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걸 다 해결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협력이 될 수 있다. 이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거꾸로 역사 문제라고 하는 건 협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구에서 해결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연속된 과정으로서 중간에 종합적인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되고 관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단절이 되고 갑자기 인식이 전환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토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상대화의 노력이 중요하다. 요즘 새로 부임하신 배쇼 대사께서 역지사지를 해보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역지사지를 해보면 영토 문제를 관리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일본이 센카쿠라고 부르는 섬은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현상을 변경한다는 것은 지난한 노력입니다.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현실 인식에서 보면은 이 영토 문제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자극적인 언동을 피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위기감을 주는 현상 변경을 시도하지 않고 만약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영토관리 사면칙에 대해서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군 위안부 문제가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를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공연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이따가 고노 의장께서 오시겠지만 저는 종군 위안부의 문제는 협의의 강제냐 광의의 강제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어긋나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종군 위안부는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서 동원이 되었고 일본 군의 체계적인 관여에 의해서 이송이 됐고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당했고 자신들이 의사에도 불구하고 종군 위안소라는 장소를 자유롭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대 4가지 측면에서의 강요가 분명히 존재했다. 이 부분을 거스리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걸 존중하고 계승 발전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베 수상이 새로운 담화를 내놓겠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한일 관계를 끌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담긴 아베 담화가 발표되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생각하는 아베 총리가 가지고 있는 일본 외교의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전문가로서 보았을 때 일본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는 3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첫 번째는 아베 총리는 미일 동맹을 강화시키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공히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가장 바라지 않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일 동맹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면은 한일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기결인데 미국하고는 좋게 지내고 한국하고는 갈등한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두 번째 모순은 아베 총리는 기본적으로 가치관 외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같이 하는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 가치관을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 저는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혀지고 있는 것은 호주, 인도,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거명하면서 바로 옆 나라에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자기의 손으로 성공적으로 이뤄낸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의 모순을 벗어내야 된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하는 국가들이
가치관 외교를 같이 하겠다고 한다면 한국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하나의 국가임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모순을 벗어나야 된다. 마지막으로 아베 수상은 일본의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중국의 커가는 중국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싶을 때도 중국하고 협력을 하고 싶을 때도 한국은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외교를 잘 펴기 위해서도 한국은 일본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이 3대 모순을 넘어서는 노력을 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저의 기대를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당선님께도 드릴 공부가 있지만 시간이 있어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